여기 봅시다. 이번 시간은 지구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 봅시다. 지구이자 송금불산. 이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자 비용은 일단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겠지. 이자 비용 처리가 되면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 중에서 송금불산이 되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비용 인정이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비용 인정이 안 되는 항목. 첫 번째, 송금불산이,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 다시 한번, 채권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사채업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분명,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 이자 비용은 송금불산입을 하겠다. 원천세는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기타 사회 유출. 자,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 외는 상여처분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는 기타 사회 유출. 원천세가 아닌 것은 상여처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송금불산이 비실명 채권이자. 자, 여러분, 여기는 채권자고 여기는 채권자, 사람이야, 사람. 그치? 여기는 채권이야, 채권. 증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권. 비실명 이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고요. 채권이자 원천세는 아까처럼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이 비실명 채권이자 원천세 외에는 상여로 처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여. 자, 그리고 세 번째 송금불산이 건설 자금이자는 유보 발생. 건설 자금이자는 유보 발생.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송금불산이 업무관 자산이자. 시험 때는 다 이게 나오는 거야. 99%. 업무관 자산이자.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우리 이론 시험에서 그런 게 나와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순서로 옳은 것은 앞에 글자만 따면 채, 비, 건, 어. 요 순서 있었던 것 같아요. 채, 비, 건, 어. 자, 여기에서 비실명이 다른 말로 수령자 불분명. 또 다른 말로 지급받는 자 불분명. 같은 표현입니다. 지급받는 자 불분명 다 같은 표현이에요. 비실명은 이름이 있다 없다. 수령자 불분명, 지급받는 자 불분명 다 같은 표현이야. 첫 번째, 두 번째 헷갈리지 마세요. 채권자는 사람, 채권은 뭐라고요? 증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은 증권.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전산생물 1급 시험에서는 99% 다 업무관 자산이자만 나오고요. 1%가 건설자금이자. 나머지는 그냥 곁가지로 나옵니다. 곁가지로 그냥 세무조정만 나오는데, 저 원천세 외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봅시다. 자,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누구라고 할까? 큰님이니까 조금 악덕 사주죠. 큰님 말고 둘째. 자, 둘째 언니가 있어요. 둘째 언니가 기업이 둘째 언니한테 돈을 1,00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뭘 줘야 되는 거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줄 때 차변에 이자 비용, 대면에 다 줄까요? 세금 떼고 줄까요? 세금 떼고 줍니다.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주는 거야. 지방소득세 생략하고 할게요. 뭐 생략? 지방소득세 생략하고 할게요. 자, 세금 몇 퍼센트 떼느냐면 이자가 만약에 이자율은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에 10%면 이자가 얼마지? 100만원이죠. 1,000에 10%면 이자가 100만원이에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둘째 언니는 4천원짜리 아니지, 그치? 그 여윳돈이 있어서 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지, 그치? 비영업대금의 이익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25% 세금을 뗍니다. 25만원. 지방소득세는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 줄 수 있는 거예요? 7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을 기업이 세무서에 신고를 당연히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을 얼마 가죠? 100만원이 가서 순이익이 100만원만큼 줄어들 거야. 순이익이 100만원이 줄어들 거야. 신고 납부도 하죠. 얼마 납부도 하죠? 25만원. 요거 어디 갖다 납부를 한 거예요? 세무서에 갖다 납부하잖아. 그리고 둘째 언니 이름 민정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름을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 비용을 인정합니다. 시인. 즉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가장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실제 회사에 가면 개인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이사나 대주주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경우 많단 말이야. 왜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절차가 까다롭죠. 바로 또 수익이 안 나요. 당장 내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은행 가봤자 소용없어요. 대출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급하게 지인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빌리고 이자 줄 때 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 떼고 준다고요. 이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몇 프로 세금 뗀다면 25% 들어봤죠? 비영업대금 이익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자, 둘째는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둘째는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요. 자, 여기 여기는 언니라고 하고 여기 이모라고 하면 기분 나쁠 텐데. 자, 큰 이모. 자,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아직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 사자고 여기 오자고. 아무리 뭐 본인이 발등 쳐서 사자라고 해도 는 거는 오자야. 그래서 5학년이야 5학년. 여기는 아직 4학년이야. 여기는 언니 여기 이모지. 막내야? 언니 해봐. 그지. 이모예요. 좋아함. 이모 이모예요. 때려봤어요. 아니 애들 아들은 동갑이야. 자 여기 봐. 자 정말 1,000만 원을 이렇게 차입했어요. 1,000만 원을 차입했어요. 이자도 엄청 비싸게 받은 거예요. 20%.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잘 봐. 이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차변의 이자 비용. 여러분, 1,00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200만 원. 다 줘야 돼? 세금 떼고 줘야 돼? 세금 떼고 줘야 돼요. 예수금 몇 프로? 45%. 네? 똑같이 10%로 할게. 너무 앞동으로 물고 가는 것 같아서 똑같이 10%로 할게요. 똑같이 10%. 그럼 100만 원 주면서 45만 원. 45만 원. 나머지는
보통 이익은 얼마나 나가면 되죠? 55만 원 이렇게 합니다. 기업이 이걸 세무서에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100만 원이 갑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00만 원 줄어들어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한테 줬는지 이름을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예요.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플러스 순금 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세금만큼은 다시 뭐만큼? 원천세만큼 세금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세무서로 들어갔잖아. 그치? 세금은 세무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타 사회 일출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송금불산이 언니가 챙긴 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 외라고 그랬죠, 그쵸? 얼마? 55만 원만큼만 뭘로 처분해 주시면 돼요? 상여로 처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언니가 총 맞았어? 차라리 이름을 공개하지? 맞죠, 그쵸? 이건 이론상만 가능한 거죠. 실무에서는 세금 뗀다 안 뗀다? 안 된다고요. 실무는 세금을 안 뗀다고요. 어떤 사람 차라리 이름 공개하고 살면 세금 25%인데 이름 공개 안 해서 폭탄 맞을 일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결국 실무는 원천세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원천세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순금 불사리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 외 다 그냥 100만 원이 무슨 처분 나간다고요? 상여 처분 나가는 거야. 아니 왜 이모가 돈을 벌었는데 대표이사 상이야? 누군지 공개 안 했지, 그치? 그러면 회사의 대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소득세가 늘어나는 거야. 언니의 소득세가 미안해요. 이모의 소득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모의 소득세를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의 소득세를 늘린다고요?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늘리는 건 다 안 됩니다. 이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요 원천세와 원천세 외의 개념 알겠죠, 그쵸? 원칙은 뭐 떼고 줘야 된다고요? 세금 떼고 줘야 된다고. 그럼 그 세금은 기타 사회출 세금을 제한 나머지는 상해야. 시험 문제 둘 다 나와요. 대부분은 이게 나오겠지만 가끔 이게 나옵니다. 그럼 세무조정이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세금 떼고 준다?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총맞은 사람이 이렇게 비싼 세금 떼고서 준다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자,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했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 볼까요? 두 번째 비신명 채권. 여기서 채권이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증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 잠시만 볼게요. 자, 여기 그래 혜경이가 있어요. 혜경이가 줄이라고 하니까 혜경이가 1억이 있어요. 좋지, 혜경아? 갑자기 얌전해졌어. 여기 땡땡 투자 신탁회사가 있어요. 투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또는 뭐 증권회사가 있어요. 증권회사. 자, 그리고 여기는 주식회사. 아 싫어. 그래. 진짜. 주식회사 서연이 있어요. 서연. 자, 주식회사 서연에서 돈이 좀 필요해서 얘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얘가 뭘 발행한다고요? 사채를 발행을 해요.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대변에 사채 1억 이렇게 분류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율은 뭐 10%짜리예요. 이자율은 10%짜리.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혜경이가 여기에 채권을 사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를 한 겁니다.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1억 원이 이렇게 회사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서희는 이자를 줘야 되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줍니까? 1억에 10%면 1,000만 원이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나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증권회사에서 혜경이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죠? 몇 퍼센트? 10% 다 주면 얘는 남는 게 뭐가 있어? 한 7%만 주는 거지.
몇 퍼센트만? 7%만 주는 거지. 그래도 은행보다 훨씬 더 비싸지겠지?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봐봐 한번. 소연이 얼굴 한번 봐봐. 서준이가 아, 서준이. 서진이. 아 미안해요. 서진이. 소연이는 누구지? 서진이. 서진이. 한번 봐봐. 받을 수 있게 됐어? 서준이는 받을 수 있어. 오, 실내선. 그럼 뭐 상관없이 이자 없이 7%씩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됐어. 혜경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중간에서 3%를 처분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혜경이랑 여기 봐요. 혜경이랑 여기 주식회사 서진이랑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 1억. 대변에는 뭐가 될까요? 사채가 얼마? 1억. 이렇게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채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자를 줘야 되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10%라고 그랬잖아요. 얼마요? 1,000만 원. 다 줄까? 세금 떼고 줄까? 여기서는 원천을 누가 하는 거죠? 원천 징수를 누가 합니까? 투자신탁회사에서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하는 거잖아, 그치? 세금 떼고 주는 거예요. 대변에 예수금, 나머지 보통 예금 몇 퍼센트 세금 뗄까요? 14% 세금 뗍니다. 다시 몇 프로? 14% 세금 떼는 거예요. 나머지 86%는 지급하면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는 배제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이것도 아무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문제 없죠, 그렇죠? A 이름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A 이름 공개했으니까 이 이자 비용은 세무 조정 없다고요. 요 이자 비용 정상적으로 다 세무 조정 없어요. 세무 조정 없다는 얘기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혜경이가 1년에 10%씩 이자를 받는 걸 본 누가? 베너퍼의 선생님. 내가? 거의 벗어서. 자, 여기 큰 이모가 있어요. 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주식회사 누가 있냐면 서진이가 있습니다. 서진이가 있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 1억. 대변에 사채가 얼마라고 그랬죠? 1억. 이자율은 몇 퍼센트? 10%. 그래서 큰 이모가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죠, 그렇죠? 비실명이에요. 채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뭘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를 줘야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대변에 세금 떼고 줘야 돼요. 대변에 예수금 몇 프로? 25%. 45%. 45%. 이름을 공개 안 했잖아. 그치? 이름을 공개했으면 14%지. 몇 프로라고요? 14%.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증권은 14%인 거예요. 45% 나머지 보통 예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보통 예금 55%.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바로 뭐라고요? 비실명. 지급받는 자, 수령자가 불분명하죠, 그쵸? 이자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송금불사의. 오케이? 세금만큼은 뭐 기타 사회 일출. 세금을 제한 나머지는 상여. 근데 언니가 총 맞았어? 그치? 45%씩 세금 내고 갈게? 맞죠, 그쵸?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무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자 비용 얼마예요? 1,000.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예금 얼마일까요? 1,000.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이 뭐라고요? 기타 사회 유출. 얘는 뭐예요? 송금 불산이 뭐가 된다고 그랬지? 상여. 근데 실무는 그냥 다 송금 불산이 뭐가 되는 거야? 상여.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원천세의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원칙은 돈 줄 때 뭘 떼고 줘야 된다고요? 세금을 떼고 줘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비실명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지급받는 자, 불분명. 다른 말로 수령자, 불분명이라고 한다는 거. 의미는 이해가죠? 그래서 혜경이처럼 이름을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엄니처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실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여서 건설자금이자. 자, 여기 봅시다. 이거 간단해요. 우리 전 선생님 이름에서 나오는 건 간단하니까 한번 봅시다. 건설자금이자. 이게 뭐예요? 건물이야, 건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서진아, 이게 뭐야? 집. 은행이에요. 자, 은행에서 1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1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그럼 은행이 뭘 줘야 되는 거지?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빌려갖고 왔고요.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신축하는 기간이 1년 이내면 뭐로다가 분개를 해주는 게 맞죠?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해요.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신축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자 비용으로 하나 뭐로 가야 돼?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그러면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한 거는 요거는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차변의 건물.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되죠? 건설 중인 자산. 없어졌죠? 그리고 매년 12월 31일에 요 건물 뭐 하죠?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다시 뭘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즉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처리했다가 자산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년 이내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즉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요. 얘는 무슨 처리를 했다가 자산 처리했다가 뭘 통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정상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이자를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자를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거고요. 건물 신축 관련이고요. 기간은 3년입니다. 건물 신축하는 기간은 3년이에요. 얘를 분개를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잘했어? 잘못했죠?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뭘로 분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이자 비용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금 불상 이런 걸 건설 자금 이자 라는 말 쓰는 겁니다. 소득적으로 자산 관련된 거니까 뭐예요? 유보 발생. 자산 관련된 소득적으로 뭐라고요?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이고 업무무관 자산이자 한번 볼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업무무관 자산이자가 칠판 봐요. 칠판 봅시다. 저기 우리 회사가 있어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잘 봐. 은행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를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기업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갖고 이자를 얼마 줬어? 100만 원을 줬어. 이제 잘 봐야 돼.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했더니 비용으로 100만 원이 가죠. 비용으로 100만 원이 갑니다. 그럼 순이익이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줄어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할 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없습니다. 세무 조정 없어요.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쪼그라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회사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렸고 이자를 얼마 지급했어? 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정상적인 거죠, 그죠? 저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어서 단기 수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한번 봤더니 얘는 손익계산서잖아요, 그죠? 자 여기 봐, 얘는 손익계산서예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혜경이 친구가 그닥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혜경이한테 전화가 왔어. 혜경아 나 미안한데 1,000,000원만 있으면 빌려줘. 그래서 혜경이가 그래 알았어 하고서 솔직히 혜경이도 1,000,000원 여윳돈이 있는 건 아닌데 혜경이가 자존심이 또 엄청 세잖아요. 나 돈 없어 그러면 막 또 소문날까봐 혜경이가 신랑 몰래 꽂혀놓은 돈 1,000,000원을 빡빡 빼면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혜경이 딴에는 또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친구를 내서 돈을 빌려줬는데 요 친구라는 지지배가 그 1,000,000원을 가지고서 분명히 나한테는 돈 없다라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더니 발리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백을 샀어요. 그 기분 좋아져요. 그치? 막 진짜 막 전화해서 빨리 돈 달라고 싶지, 그치? 맞잖아, 그치? 이미 했어? 그 친구 딴에는 진짜 그 친구는 혜경이한테 빌린 돈을 급한 불을 끈 거야. 그리고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해서 카드 갖고서 가서 발리 가서 긁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혜경이가 봤을 때는 기분 나쁘잖아. 힘들다고 해서 돈 빌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죠? 예비 전화했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야. 회사가 은행에서 돈 힘들다고 돈을 빌려놨잖아, 그치?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어디에서도 세무서에서도 세무조정 없이 세금을 줄여줬는데 저 새끼들은 재무상태를 뭐 있나 봤더니 가지급금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가지급금이 있어요. 이거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지, 그치? 이런, 그치? 지랄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비용인정 해줬더니 기껏 누가 갖다 썼어? 대표이사가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투자부동산도 있어요. 여러분 투자부동산이 뭐지요? 투자부동산이 비업무용 뭐예요? 토지나 건물이죠. 아니 지랄하고 이걸 팔던지 맞잖아, 그죠? 선박도 있어요. 요트도 있어요. 요트. 세상에 비행기도 있습니다. 항공기도 있어요. 그림도 있어요. 골동품도 있어요. 이런 업무랑 무관한 자산이 있더라. 다시 무슨 자산? 업무랑 무관한 자산이 무려 700만 원씩이나 있어요. 700만 원씩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다시 어디에서는? 세무서에서는 더 심하게 할까? 1,700만 원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저런 싸가지 없는 거 하고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0이니까 700만 원만 하자. 그래서 세무조정 없는 게 아니야. 세무조정 없는 게 아니라 괘씸죄에 따버린 거죠. 이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쓴 걸로 다 간주를 하는 거야.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갖고 저렇게 쓴 걸로 간주를 해서 플러스 뭐 해주면 되는 거죠? 송금, 불산이 이렇게. 저게 바로 업무무관 자산이자예요. 업무무관 자산이자, 이자, 기타 사회출입니다. 은행에 돈 나간 거니까. 은행으로 나갔으니까 기타 사회출인 거예요.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요 금액은 자, 총 지급이자가 얼마예요? 은행의 총 지급이자가 100만 원이죠. 곱하기 총 차입금. 총 차입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분의 업무랑 무관하게 쓴 게 업무무관 자산이 얼마 있어요? 업무무관 자산이 700만 원 있죠. 맞아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총 지급이자 곱하기 총 차입금분의 업무무관 자산 700만 원 했더니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70만 원? 70만 원만큼 손해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얼마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야? 3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의미 이해가세요? 입력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이렇게 업무랑 무관한 자산이 있으면은 설사 은행에 나간 이자를 하더라도 송금불산이 하겠다. 이게 업무무관 자산 지급자의 개념이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정리하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